Welcome. I'm glad you could join me here today. 지금 당장 세계 최대 은행들이 최상위 VIP들에게만 은밀히 건네는 충격적인 기밀 문서가 있습니다. 그리고 정작 가장 시급한 일반인들에게는 철저히 은폐되고 있죠. 골드만삭스, UBS, JP모건 단 48시간 만에 이 세 거물급 기관이 소름 돋게도 정확히 동일한 방향, 단 하나의 자산, 그리고 거대한 구조적 대전환을 지목했습니다. 글로벌 통화 시스템의 파국적 결말과 평범한 당신이 평생 모은 달러, 유로, 파운드의 가치가 어떻게 증발할지에 대한 섬뜩한 결론 말입니다. 저는 이 기밀 보고서들을 입수해 토시 하나 놓치지 않고 완독했습니다. 앞으로 20분간 저는 단순한 요약이 아니라 이 소름 끼치는 암호를 해독해 드릴 겁니다. 듣기 좋은 거짓말은 걷어내겠습니다. 이 거대 자본들이 진짜 포식자들에게만 속삭이는 진실이 무엇인지, 왜 당신의 통장이 지금 심각한 위험에 처했는지, 그리고 중앙은행의 기만, 기관들의 맹수 같은 움직임, 국가 정책의 돌변이 만들어내는 부의 대초기화가 어떻게 이미 시작되었는지 낱낱이 폭로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가치 폭락이라는 단어부터 똑똑히 새기십시오. 이것은 완전히 털리고 나서야 뒤늦게 깨닫는 경제학의 가장 치명적이고 잔혹한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가치 폭락은 요란한 경고음과 함께 오지 않습니다. 경제 위기 뉴스나 주식시장의 붕괴도 필요 없습니다. 아주 은밀하고 끈질기게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휴지 조각에 자산을 묶어둔 모든 이들의 피를 말리며 일어납니다. 대형은행에 돈을 맡기고 연 4% 이자를 받으신다고요? 실상은 1% 쥐어주는 것에 불과할 겁니다. 공식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이미 연 5%를 훌쩍 넘겼으니까요. 냉혹한 현실을 직시하십시오. 당신이 피땀 흘려 모은 돈의 진짜 구매력은 매달 참혹하게 깎여나가고 있습니다. 시장이 무너져서도 당신이 투자를 망쳐서도 아닙니다. 이 시스템 자체가 저축하는 자의 부를 빚쟁이에게 합법적으로 강탈하도록 설계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세계 최대의 악성 빚쟁이는 바로 당신이 맹신하는 그 화폐를 찍어내는 정부입니다. 이것은 뻔한 경제학 개론이 아닙니다. 지금껏 본 적 없는 시한폭탄의 카운트다운입니다. 골드만삭스, UBS, 그리고 각국 중앙은행들이 대중 앞에서는 안심하라고 떠들면서 정작 자기들 금고는 무엇으로 꽉꽉 채우고 있는지 보십시오. 그 극악무도한 이중성이 방증입니다. 골드만삭스의 탐욕스러운 행보부터 까발려 보겠습니다. 가장 노골적이거든요. 골드만삭스는 기관들의 막대한 자금줄을 쥐고 흔드는 전 세계에서 가장 위협적인 투자 포식자입니다. 이들의 수석 분석가들이 특정 자산에 대해 건설적이라는 기밀 문서를 돌렸다는 건 가격 폭등에 천문학적인 돈을 베팅하겠다는 내부자들만의 암호입니다. 이 한마디가 수십조의 시장을 뒤엎습니다. 거대 펀드들이 당장 포지션을 갈아엎고 자금을 쓸어담기 시작하죠. 그런데 골드만삭스가 이 건설적이라는 시그널을 한 달 만에 12%나 폭락한 자산에 던졌다는 건 가격이 아무리 빠져도 우리는 미친 듯이 매집하겠다는 맹렬한 선언입니다. 13년 만에 최악의 하락장을 맞은 금을 두고 그들이 한 짓이 바로 이겁니다. 개미들이 금의 시대는 끝났다고 공포에 질려 던질 때 골드만은 다음 3가지 팩트를 근거로 공격적인 쓸어담기를 지시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터뜨린 걷잡을 수 없는 에너지 가격 폭등과 영구적인 인플레이션 압박, 물가 상승의 늪에 빠져 금리를 내리지도 못하고 옴짝달싹 못하는 미 연준의 뼈아픈 무능력, 그리고 미국 정부의 파멸적인 재정 붕괴 시나리오입니다. 전시 상황도 아닌데 있지도 않은 달러를 미친 듯이 살포하고 있죠. 여기서 미국의 재정 파탄을 뼛속 깊이 새겨야 합니다. 모든 경제 붕괴의 진앙지이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정부가 짊어진 빚띠는 38조 달러를 돌파했습니다. 1년에 걷어들이는 세금보다 펑펑 써대는 돈이 2조 달러나 더 많은 끔찍한 적자 상태가 매년 반복되고 있습니다. 빚에 대한 이자 갚는 데에만
미국 전체 국방비보다 더 많은 달러를 쏟아붓고 있습니다. 이건 막연한 미래가 아닙니다. 숨통을 조여오는 지금 당장의 현실이며 결국 통화정책의 항로를 파국으로 몰아넣을 절대적인 족쇄입니다. 국가가 세수보다 훨씬 많은 돈을 흥청망청 쓸 때 그 구멍을 메꿀 방법은 단 두 가지뿐입니다. 첫째는 채권을 발행해 막대한 이자를 얹어주고 남의 돈을 빌리는 것입니다. 둘째는 중앙은행을 협박해 허공에서 돈을 찍어내 자기들 채권을 사들이게 하는 것. 즉, 돈 복사기를 가동하는 겁니다. 빚을 내는 첫 번째 방식은 국가 수입으로 이자를 감당할 수 있을 때나 가능한 환상입니다. 지금처럼 이자 폭탄이 통제 불능 상태에 빠지면 국가는 두 가지 끔찍한 선택지 앞에 놓입니다. 표를 깎아먹는 지독한 긴축 정책이냐, 아니면 화폐 가치를 서서히 녹여버리는 돈풀기냐 말입니다. 소름 돋게도 전 세계 선진국 정부들은 예외 없이 후자의 길로 투신하고 있습니다. 뼈를 깎는 고통 대신 달콤한 인플레이션이라는 독약을 삼키는 겁니다. 권력 유지에 눈먼 정치인들에게 다른 선택지란 애초에 존재하지 않으니까요. 골드만삭스가 12%나 추락한 금을 미친 듯이 사모으는 진짜 이유가 여기입니다. 단순한 트레이딩 기술이 아닙니다. 법정 화폐의 가치를 잔인하게 박살내지 않고서는 절대 해결될 수 없는 내목한 수학적 진리에 베팅한 겁니다. 제가 처음에 경고한 가치 폭락에 소름 끼치는 실체가 바로 이것입니다. 이제 스위스의 금융 거물 UBS가 VIP들에게 무슨 경고를 날렸는지 파헤쳐보죠. 골드만과는 또 다른 치명적이고 날카로운 시야를 제공합니다. UBS는 현 상황에서 금값을 폭발시킬 4가지 강력한 트리거를 지목했습니다. 하나씩 뜯어봅시다. 이 조각들을 맞춰보면 당신의 불을 앗아갈 거대한 구조적 재앙의 실체가 보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공포는 스태그플레이션입니다. 경제 성장은 고사하고 침체에 빠지는데 물가만 미친 듯이 치솟는 말 그대로 지옥의 문이 열리는 시나리오입니다. 미 연준조차 손발이 묶여버리는 최악의 재난 상태죠. 그들의 유일한 무기인 금리 조작 버튼이 한쪽을 살리면 다른 쪽이 박살나는 치명적 모순에 빠지기 때문입니다. 경제를 살리자고 금리를 내리면 물가가 폭발하고 물가를 잡자고 금리를 올리면 경제가 숨통이 끊어집니다. 중앙은행은 완전히 식물인간이 됩니다. 역사적으로 이 스태그플레이션이 덮쳤던 1970년대의 참상을 돌아보십시오. 당시 금이 미친 수익률을 냈던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철저히 붕괴해버린 종이화폐 시스템의 바깥에 존재하는 유일한 절대 자산이었기 때문입니다. UBS는 지금 시장은 에너지 가격 폭등이 촉발한 스태그플레이션이라는 치명적 위협을 완전히 과소평가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화약고가 터지고 관세 장벽과 지정학적 분열, 그리고 신용 경색이 맞물리며 경제 성장에 목을 조르고 있기 때문입니다. UBS가 경고하는 두 번째 늙어는 달러의 몰락입니다. 미국 경제의 실제 체력보다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진 달러의 기축통화 프리미엄은 지난 수십 년간 금값을 인위적으로 짓눌러온 거대한 억압기지였습니다. 달러가 패권을 쥐고 있을 때 미국 밖의 사람들에게 금은 너무 비싸 철저히 외면받았습니다. 하지만 달러가 무너지면 전 세계 절대 다수에게 금은 헐값이 되고 수요는 폭발적으로 팽창합니다. UBS는 중기적으로 달러 가치가 지금보다 추락할 것이라 단언합니다. 제가 앞서 폭로한 끔찍한 재정 파탄의 현실, 끝없는 적자 지출과 화폐 발행 남발이 달러의 기축통화 지위에 대한 신뢰를 서서히 갉아먹고 있기 때문이죠. 각국 정부는 러시아의 달러 자산이 무기화되는 것을 똑똑히 목격했고 달러에 의존하는 것이 얼마나 치명적인지 이미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 시나리오가 현실이 되기 위해 달러가 하루아침에 붕괴에 붕괴할 필요도 없습니다. 수년에 걸친 서서히 진행되는 가치하락, 즉 뉴스 일면을 장식하지 않으면서 여러분의 구매력을 조용히 증발시키는 것만으로도 금값은 폭발적으로 솟구칠 것입니다. 세 번째 촉매는 금리 인하입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직관에 완전히 어긋나는 소리처럼 들리겠지만 UBS는 코앞이 아닌
그 너머의 파멸을 보고 있습니다. 앞서 경고한 국가 부채의 잔혹한 수학 공식을 보십시오. 38조 달러라는 빚, 국방비를 초과해버린 이자 비용은 고금리를 단 하루도 버틸 수 없는 재정적 압사 상태를 만듭니다. 결국 어느 임계점에 달하면 이자 부담은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절대 감당할 수 없는 시한폭탄이 되며 연준은 인플레이션이 날뛰는 와중에도 백기를 들고 금리를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UBS 분석가들이 경고하는 그 순간이 오면 달러 자산의 실질 수익률은 곤두박질 칩니다. 실질 수익률이 붕괴하면 금을 보유하지 않을 이유가 완벽히 사라지며 이자를 주지 않는다는 금의 유일한 단점마저 무의미해집니다. 네 번째 핵심은 중앙은행들의 미친 듯한 금 매집입니다. 이는 지난 몇 년간 금 시장의 판도를 완전히 뒤엎어버린 가장 거대하고 구조적인 지각 변동입니다. 세계금협회에 따르면 작년 전 세계 중앙은행들은 1000톤이 넘는 금을 쓸어 담았습니다. 이건 단순한 통계적 오류가 아닙니다. 2010년경부터 시작돼 2022년 이후 무섭게 가속화된 거대한 흐름입니다. 이제 신흥국 외환보유고의 20%를 금이 차지하고 있으며 10년 전만 해도 상상조차 할 수 없던 수치입니다. 이들이 금을 사들이는 이유는 금값이 오를 것이라는 얄팍한 계산 때문이 아닙니다. 러시아 자산 동결 사태로 밑바닥을 드러낸, 즉 언제든 자신들의 목줄을 잴 수 있는 달러 시스템에서 탈출하기 위해 생존용으로 사들이는 것입니다. 법치가 아닌 강대국의 정치적 입맛에 휘둘리는 이 시스템의 민낯이야말로 금값 폭등을 보장하는 가장 강력하고 영구적인 동력입니다. 애초에 달러의 패권은 신뢰라는 모래성 위에 지어졌습니다. 미국이 자신들과 적대적인 국가의 자산이라도 달러를 보유한 이들의 재산권만큼은 정치적 관계를 떠나 끝까지 지켜줄 것이라는 그 맹목적인 믿음 말입니다. 하지만 그 신뢰는 이제 완전히 박살났습니다. 알량한 외교적 수사나 정책 발표 따위로 복구될 수 있는 파편이 아닙니다. 이미 판도라의 상자는 열렸고 지구상의 모든 중앙은행은 이 끔찍한 선례를 바탕으로 리스크 공식을 전면 수정했습니다. 자, 이제 최근 시장의 이상현상에 섞고 있는 여러분의 착각을 박살내겠습니다. 방금 금은 13년 만에 최악의 월간 하락을 기록했습니다. 금을 쥐고 있던 분들은 피를 말렸을 테고 당연히 이 상생 논리가 깨진 건 아닌지 공포에 떨었을 겁니다. 이 12%의 폭락이 전문가들이 숨기는 어떤 징조일까요? 진실을 보려면 쓰레기 같은 언론의 헤드라인이 아닌 폭락의 진짜 메커니즘을 뜯어봐야 합니다. 이번 하락은 금의 매제 가치가 훼손된 것이 아니라 극단적인 유동성 경색이 만든 일시적 발작이었습니다. 제가 진실을 폭로하죠. 중공전쟁으로 유가가 미친 듯이 치솟자 에너지를 제외한 전 세계 모든 자산 시장에서 끔찍한 평가 손실이 터져나왔습니다. 원금의 40배까지 빚을 내서 도박을 하던 헤지펀드들의 계좌 전반에 파산 선고나 다름없는 마진콜이 쏟아진 겁니다. 40배의 빚을 진 상태에선 시장이 조금만 역행해도 원금은 순식간에 증발합니다. 증거금을 메우기 위해 당장 생명줄 같은 현금이 필요해진 겁니다. 그렇게 현금이 피마르게 필요해지면 팔고 싶은 쓰레기가 아니라 당장 돈으로 바꿀 수 있는 가장 값진 우량 자산을 팔아치우게 됩니다. 시장이 즉각적으로 집어삼킬 수 있는 자산 말입니다. 금은 지구상에서 가장 유동성이 뛰어난 자산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어디서든 대량 매각이 가능합니다. 빚에 쫓긴 펀드들이 금을 내던진 이유는 금값이 고평가돼서가 아닙니다. 포트폴리오가 붕괴하는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금만이 유일하게 즉시 현금화할 수 있는 금형줄이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을 잃은 가장이 집을 금매로 넘기는 상황을 상상해 보십시오. 그 집이 쓰레기라서 파는 것이 아닙니다. 당장 갚아야 할 현금이 필요해서입니다. 그 집의 입지, 구조, 학군 등 진짜 가치는 단 하나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변한 건 오직 판매자의 얄팍한 지갑 사정뿐이죠. 금이 바로 그 집이었습니다. 기관들의 매도 폭탄은 금에 대한 불신이 아니라 자신들의 당장 막막한 현금 고갈을 고백한 것에 불과합니다. 이 소름 돋는 진실은 실물 시장의 데이터에 극명하게 찍혀 있습니다.
종이 금값이 바닥으로 곤두박질 치던 바로 그 순간 헤지펀드들이 코맥스 선물 시장에서 미친 듯이 매도 버튼을 누를 때 코맥스 금고에 보관된 실물 금의 재고는 오히려 텅텅 비어가고 있었습니다. 실물금이 금융 시스템을 빠져나가고 있었던 겁니다. 실물 인도 요청이 역사적인 폭등세를 보였습니다. 만약 이 매도세가 금의 본질적 가치 하락을 의미했다면 실물 수요도 죽었어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가짜 종이 쪼가리 대신 진짜 금괴를 원하는 내부자들은 이 폭락장을 기회 삼아 헐값의 실물금을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었습니다. 종이 시장의 개미들이 공포에 떨 때 실물 시장의 포식자들은 조용히 불을 독식했던 겁니다. 종이 자산은 붕괴를 경고했지만 실물 경제는 기회를 외치고 있습니다. 이 둘의 치명적인 글이야말로 금시장에서 가장 소름 돋게 정확한 시그널입니다. 역사적으로 서류상 가격이 폭락할 때 실물 수요가 폭증한다면 이는 금융 시스템이 실물 자산의 진짜 가치를 철저히 왜곡하고 있다는 명백한 증거입니다. 이 기형적인 조작은 절대 오래갈 수 없으며 결국 실물 시장의 진실이 승리합니다. 이제 서구 금융 언론들이 철저히 침묵하고 있는 금시장의 가장 치명적이고 구조적인 거대 변수, 바로 중국의 움직임을 폭로하겠습니다. 최근 중국 금융당국은 수조 위안을 굴리는 중국인민재산보험과 차이나라이프를 포함한 10곳의 초대형 보험사들에게 은밀한 지시를 내렸습니다. 전체 자산의 1%를 금에 쓸어담도록 허가한 것입니다. UBS 소속 분석가들이 이 사태의 심각성을 파악하러 중국에 직접 잠입한 결과 북미의 상장지수 펀드 자금이 미친 듯이 빠져나갈 때조차 중국의 금 유입량은 끔찍할 정도로 막강했습니다. 상하이 황금거래소의 매매량은 폭발했고 앞서 말한 거대 보험사들의 싹쓸이 매집은 아직 부여된 한도에 도달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즉, 금시장을 집어삼킬 거대한 승인 자본이 아직 본격적으로 풀리지도 않았다는 뜻입니다. 중국의 초대형 보험사들이 통제하는 자산의 1%만 해도 무려 270억 달러라는 경악스러운 규모의 금 매수 잠재력을 의미하며 이 수치조차 매우 축소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실험적인 프로젝트가 성공하면 참여 기관과 매집 비율이 기하급수적으로 폭증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결코 단기적인 얄팍한 거래가 아닙니다. 보험사는 이 지구상에서 가장 호흡이 긴 괴물 같은 투자자들입니다. 이들의 투자 시계는 몇 달이 아니라 수십 년 단위로 움직입니다. 이들이 금을 창고에 쌓기 시작했다면 고작 한 달짜리 가격 변동 따위에 절대 팔아치우지 않습니다. 그저 무섭게 움켜쥐고 계속 사들일 뿐입니다. 이들의 움직임은 금융시장의 얄팍한 변동성 따위로는 절대 짓누를 수 없는 구조적이고 영구적인 실물 수요의 거대한 쓰나미입니다. 여기서 나타나는 패턴은 서구권 개미들이 종이금을 던질 때 동양의 거인들이 실물을 싹쓸이하는 빚더미 단기 투기꾼들의 부가 부채 없는 장기 권력자들에게 고스란히 넘어가는 치명적인 부의 이동입니다. 이 피도 눈물도 없는 이전이 일어날 때마다 시장에서 강제로 팔려나갈 금의 씨가 마르고 영원히 팔지 않을 굳건한 큰손들의 장벽은 더욱 거대해집니다. 이것이 향후 가격 폭등에 미칠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습니다. 지금부터 여러분의 자산 운명을 가를 반드시 스스로에게 던져야 할 3가지 뼈아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는 단순히 금뿐만 아니라 현재 미쳐 돌아가는 시장에서 모든 자산을 평가하고 부를 지키기 위한 핵심 생존 도구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돈이 많고 정보가 빠른 포식자들은 대중 앞에서 떠드는 헛소리와 달리 마쿠에서 자신들의 진짜 돈을 어떻게 굴리고 있습니까? 입과 행동은 철저히 다릅니다. 대외적인 발표는 개미들의 눈을 가리기 위한 기만 전술에 불과하며 진짜 신용은 오직 거액의 자금 이동으로만 증명됩니다. 지금 이 질문에 대한 해답은 소름 끼치도록 명확합니다. 각국 중앙은행들은 지난 수십 년 역사상 가장 광적인 속도로 금을 미친 듯이 쓸어담고 있습니다. 중국의 거대 기관들은 서구 언론이 철저히 외면하는 규제 허점을 이용해 세상 최대 규모의 금 성벽을 쌓고 있으며
골드만삭스는 12% 폭락 직후 오히려 금 매수를 은밀히 부추기고 있습니다. UBS 역시 최상위 고객들에게 상승장에 베팅하라고 지시 중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내피셜이 아니라 눈앞에서 벌어지는 명백한 자본이동이자 기관들의 섬뜩한 내부 지침서입니다. 지구상에서 가장 압도적인 정보력과 무한한 자본력을 가진 금융 권력자들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단 하나의 자산으로 맹렬하게 몰려들고 있다면 우리는 그 끔찍한 쏠림 현상 뒤에 숨겨진 파멸적인 진실을 파헤쳐야만 합니다. 여러분을 구원할 두 번째 질문입니다. 무지한 대중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 시장의 광기가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 어떻게 경고하고 있습니까? 심각한 위기 속에서 개미들은 주식과 금을 미친 듯이 내다 팔았습니다. 시장의 공포지수는 이미 최악의 바닥을 뚫고 지하로 처박혔습니다. 이것이 뼈아픈 이유는 대중의 심리가 시장의 방향을 정확히 맞추기 때문이 아니라 그들이 만들어낸 극단적인 투매라는 포지션 자체가 조만간 터질 거대한 폭등장의 완벽한 발판이 되기 때문입니다. 팔아치울 멍청이들이 이미 모든 자산을 던져버렸을 때 다음 방향을 쥐고 흔드는 것은 바로 한계 매수자입니다. 그리고 이 잔혹한 시장의 한계 매수자는 방금 폭로했듯이 바로 이런 유동성 붕괴가 오기만을 숨죽여 기다리다 헐값이 된 자산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이는 거대 포식자 기관들입니다. JP모건의 기밀 데이터에 따르면 미국 증시 포지션이 지금처럼 극단적인 공포에 짓눌려 있을 때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 500 지수는 향후 3개월 동안 무려 8.2%라는 충격적인 반등을 기록해왔습니다. 물론 이것은 과거의 통계일 뿐 절대적인 부장은 아니지만 심리에 휘둘리는 좀비 시장의 기계적인 작동 원리를 철저히 까발려줍니다. 가장 짙은 절망의 순간이 가장 거대한 불을 쟁취할 순간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입니다. 이 모든 현상을 조종하는 구조적 거대한 힘은 단기적인 속임수입니까? 아니면 영구적인 재앙입니까? 향후 몇 년간 이 파괴적인 힘은 폭발할까요? 아니면 사라질까요? 지금 금값을 미친 듯이 밀어올리는 흑막들, 즉 정부의 재정 탕진, 화폐 가치 타락, 탈달러화, 그리고 각국의 준비금 다변화는 단순한 순환주기가 아닙니다. 이것은 어느 날 갑자기 떨어진 단일 정책의 결과도 아니며 알량한 정책 수정 따위로 절대 막을 수 없는 거대한 붕괴의 서막입니다. 미국의 재정 적자는 지난 수십 년간 골마 터진 구조적 지출의 늪과 회복 불가능한 세입의 한계를 여실히 보여주는 지옥도입니다. 전 세계적인 탈달러화 추세는 피할 수 없는 지정학적 현실이며 달러 자산을 무기화한 미국의 치명적 패착은 그 어떤 가식적인 외교쇼로도 절대 되돌릴 수 없습니다. 중국 거대 보험사들의 금 싹쓸이는 시간이 갈수록 통제 불능으로 증폭돼 무시무시한 국가적 결단입니다. 이 모든 거대한 파도들이 하나로 뭉쳐 서로의 파괴력을 배가시키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판의 뒤집기는 단순한 주식시장의 조정이 아닙니다. 이것은 화폐 시스템 자체의 완전한 붕괴이자 리셋입니다. 희소한 실물 자산 앞에서 휴지 조각으로 전락해가는 종이화폐의 끝없는 추락은 정부가 감당 불가능한 빚더미와 지출을 줄일 의지도 능력도 없는 무능함 사이에서 선택한 가장 비열하고 합법적인 사기극입니다. 이는 역사상 모든 제국과 기축통화가 걸어갔던 파멸의 공식과 완벽히 일치합니다. 이 끔찍한 약탈의 메커니즘을 꿰뚫고 있는 내부자들은 이미 이 붕괴가 끝없이 이어질 것에 자신의 모든 것을 베팅하고 있으며 단기 변동성이 만들어낸 헐값에 숨죽인 채 체계적으로 자산을 쓸어담고 있습니다. 다가오는 화폐 리셋의 폭풍 속에서 피눈물을 흘릴 사람들은 단지 주식 종목 하나 잘못 고른 개미들이 아닙니다. 그들은 바로 휴지 조각이 될 운명인 현금, 고정수익 자산, 예금 통장에 자신의 평생의 부를 순진하게 처박아둔 바로 당신 같은 사람들입니다. 거대 기관들이 진짜 판을 읽어낸 극소수의 내부자들은 화폐 가치가 휴지 조각이 되는 파멸의 주기 속에서도
부를 지켜낼 실물 자산으로 이미 자본을 은밀히 빼돌렸습니다. 이 거대한 부의 착취 시스템을 꿰뚫어보는 것만이 당신의 전 재산이 공중분해되는 비극을 막아낼 가장 시급하고도 유일한 생존 전략입니다.